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 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중간 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 지지도가 공화당을 14%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세액 공제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부터 실제 보험료가 평균 2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LA 전역에서 도로가 파이거나 훼손된 파톨들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21회 차세대 정체성 리더십 포럼이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압도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성범죄자 앱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 법안의 발효를 앞두고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시선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앱스타인 관련 법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공언한 대로 곧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법무부는 30일 안에 수사 기록과 통신 이메일 내역 등 보유한 자료를 검색 다운로드 가능한 형태로 공개해야 합니다. 30일 뒤에 공개될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앱스타인과 연루된 유명 인사들의 이름들이 나올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앱스타인과 친밀한 관계로 드러난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전 총장은 오픈 AI 이사직 사임을 포함해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하버드 대학 측은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산하 법무부가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민감한 자료는 편집 또는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o you mean that you will provide all the files by 30 days? We will follow the law. The law passed both chambers last evening. It has not yet been signed, but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law, again, while protecting victims, but also providing maximum transparency. 이번 파일 공개가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셧다운 여파와 11월 선거 패배로 마가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장악력이 점차 흔들리고 있고 상황에 따라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조기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한편 앱스타인 관련 법안은 공화당이 요구한 법무부 손해배상 조항과 함께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특검이 의사당 폭동 수사와 관련해 공화당 의원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에 대한 견제 조치인데 만약 양당이 정치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면 앱스타인 파일 공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 지지도가 공화당을 14%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NPR PBS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10일에서 13일 성인 1,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금 중간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떤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는 민주당을, 41%는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당 선호조사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인 것은 2022년 6월 민주당이 공화당을 7%포인트 차로 앞선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사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는 48% 동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2021년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내려가며 38%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진한 것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물가 인하를 꼽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69%, 무당파의 62%가 물가 인하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40%도 물가 인하를 선결 과제로 들었습니다. 43일간 진행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39%가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34%, 공화당 책임을 주장한 사람은 26%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방금 떨어졌지만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선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지지율 하락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 정부 성과를 부각하려는 취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등 경고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보험료 세액 공제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실제 보험료가 평균 2배 이상 폭등할 거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보건정책분석기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114%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는 2025년 888달러에서 2026년 1904달러로 증가하며 약 1016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보조금이 올해 말로 만료되면 한인 자영업자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존 오바마 케어에서는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으면 보조금을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한시적으로 도입된 강화된 보조금은 이 절벽을 없애고 400% 초과 소득자에게도 지원을 제공해 그동안 보험료 폭등으로 오바마 케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로 이 보조금이 종료되면 보조금 절벽이 다시 부활해 중산층 한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민주당은 보조금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제도 자체의 개혁을 넘어 폐지까지 주장하며 비협조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예고했습니다.
피난처 도시 정책을 두고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뉴욕시 단속을 본격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 조정관 이른바 국경차르 톰 호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인 만큼 단속 인력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시는 피난처 도시이고 거리에서 매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조치의 일환으로 뉴욕시 거리에 더 많은 이민단속 요원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머는 이미 일부 단속팀이 뉴욕에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됩니다. 맘다니 당선인 측은 뉴욕의 이민자 300만 명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고 피난처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는 세 나라와 뉴욕시에서 동시에 수배 중이던 국제 사기범이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BS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팔찌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유와 얼굴 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했고 해당 남성은 ICE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가 지난해 데이비드 베컴 아담이라는 가명으로 뉴욕주 면허를 신청했을 때 국제 수배 정보가 DMV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방이민 단속 강화와 이민자 보호 확대가 충돌하는 가운데 뉴욕이 미국 이민 정책의 핵심 갈등 축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LA 전역의 도로가 훼손되면서 심각한 파톨 문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LA시에는 총 25,937건의 파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인타운은 같은 기간 293건의 높은 도로 결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 결함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파톨이 생긴 도로는 교통사고 확률을 높이고 차량 파손, 보행자 사고 위험 증가 등 다양한 피해가 LA시 311 민원 시스템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폭우로 도로 곳곳에 파톨이 더 생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311로 도로 결함을 신고하고 있지만 느린 보수로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수리는 6개월 이상으로 LA시 보수 시스템 전반에 지연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20대 가수의 테슬라 차량에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주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가수 D4VD의 테슬라 차량 트렁크에서 실종된 15세 소녀 셀르스트 리바스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리바스는 2024년 4월 가출 후 1년 넘게 실종 상태였으며 시신이 발견된 전날 생일을 맞아 15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D4VD가 올해 봄 한밤중에 산타바바라 외곽의 외진 지역을 몇 시간 동안 방문한 기록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일정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D4VD가 거주하던 할리우드 힐스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여러 개의 증거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민간 조사관은 데일리 메일에 집안에서 일상적 용도가 없는 물건들, 마치 농장에서나 쓰일 법한 물건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는 D4VD가 리바스로 추정되는 소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D4VD는 예정된 투어를 전면 취소하고 새 앨범 발매도 연기하며 사실상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리바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보류되며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21회 차세대 정체성 리더십 포럼이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한인 학생들은 한인들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oday at the forum, I learned that it's important for Korean Americans to stand up for ourselves, and that's something that I want to take away into my daily life. As we try to spread more of our culture, people will start to respect our role in this community. 차세대 한인들에게 정체성과 리더십을 함양해주는 특별한 포럼이 지난 주말 로스앤젤레스 시청에서 개최됐습니다. 2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포럼은 자라나는 차세대 한인들에게 모국인 한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나아가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각인시켜주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로스앤젤레스시 공공사업위원회 스티브 강 의장, 로스앤젤레스시 소방국 에밀 맥 전 부국장 등이 패널로 나서 미국 사회 속에서 한인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의 국격이 오르면서 모국을 바라보는 2세들의 시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이제 코리안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잘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이것을 잘만 교육을 시킨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좋은 제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달 시민참여센터가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6.9%가 성장기 동안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거주 기간이 긴 경우라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라나고 있는 한인 후손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멍청한 짓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를 또 언급했습니다. 배터리 제조는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다면서 노동자들을 나가라고 한 건 멍청한 짓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y spent $1 billion to build a factory. And they were told to get out. And I said, stop it. Don't be stupid.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고 이들 없이는 대규모 신규 투자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선 수천 명의 숙련된 인력을 데려와야 하고 그들이 미국인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직 취업 비자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마가를 향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people that are against this are really, really smart. They're unbelievable patriots, but they just don't understand. Our people have to be taught.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해온 반도체 관세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현재 휴전 상태인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재발할 수 있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도 다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말을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백악관과 상무부 등 미국 정부 당국은 반도체 관세가 언제쯤 도입될지에 대한 언급 없이 관련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생계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이른바 푸드스탬프 수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신청 절차를 요구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취약계층이 지원받고 있는 식비 지원 혜택을 수백만 명이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 르네상스가 내년 1월 31일까지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푸드스탬프 긴급대출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스냅 지급이 일시 중단되며 타격을 입은 한인 식료품 업소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런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외에도 스냅 제도 자체의 전면 강화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냅 수혜자 전체에게 재가입 절차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6개월 재인증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인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스냅 프로그램은 미 전국 4,200만 명이 이용하는 최대 규모의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사망자 18만 6천 명이 여전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34년 사이 추가로 110만 명이 스냅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인 업소들의 매출 기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폭격해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송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폭격 맞은 아파트는 상층부 여러 층이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집중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서부 테르노필에서만 어린이 3명을 포함해 30명 가까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부상자도 90여 명에 달합니다. 아파트 2동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피해가 컸습니다. 러시아의 전방위적 공습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측과 실무회담을 벌였던 튀르키예를 찾아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Сподіваємось, до кінця року ми відновити обміни. Туреччина нам в цьому дуже допомагає. 미국도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장성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급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인사들을 차례로 접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비밀리에 평화 구상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체 양보안, 군 규모 절반 축소 등을 포함한 종전한 초안을 만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부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이 중단된 책임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3일 연속 하락을 가까스로 피했는데요. 초반의 강세가 약세로 뒤집혔다 다시 회복되는 요동침이 반복되며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5주 최저치로 밀렸던 장은 회복의 조짐을 나타냈고 다우존스와 S&P 500은 5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3일 만에 강세로 돌아선 내스닥이 회복세를 주도한 가운데 30주 최저치로 후퇴한 비트코인은 89,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일제히 약세로 끌어내렸습니다.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건데요. 여기에 공개된 FOMC 회의록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알파벳과 함께 매그니피센트 7 중 5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메타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6개월 반 최저치로 밀렸는데요. 다만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3일 만에 반등한 상태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은 고조됐습니다. 반면 내일 오전 발표될 9월 고용지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어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자극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